동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KBS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어느덧 쌀쌀했던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새 학기를 시작하신 만큼 봄처럼 밝게 활기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국인들.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양한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교육 생활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 동국이라는 이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코드를 인식하여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학생증도 포함이 되어 있어 어플만으로도 도서관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에 대해 아직 모르는 학우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DKBS에서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동국인들, 스마트한 시대에 맞춰 출결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교수가 직접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출석을 확인하는 스마트 출석 체크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학우들이 사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스마트 출석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 스마트 동국 어플을 설치합니다. 설치 후엔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서 위치 서비스와 블루투스를 켜줍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NFC 모드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앱을 접속하신 후 코드 인식을 선택하여 NFC 모드 QR코드를 인식하시면 출석 처리가 완료됩니다. 출석 처리 시간은 수업 시작 10분 전후까지이며 10분 후부터 30분 전까지는 지각 처리가 됩니다. 30분이 넘어갈 경우엔 결석 처리가 되며 시스템 오류로 작동이 안 될 시엔 교수님께 출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강을 하는 많은 학생들의 수에 비례하여 수업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스마트 출석 체크.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더욱 글로벌화된 동국대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DKBS 뉴스 김지우였습니다. 스마트한 세대에 부합되어 다양한 정보와 함께 학교 생활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스마트 동국 어플. 3월 한 달 동안은 시행기간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점도 많은 만큼 오류도 있기 마련인데요. 어플에 대한 현황 실태와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이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설치된 스마트 동국 앱.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오류로 인해 몇몇 학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출석한다는 점에서 엄청 편리하긴 한데 시스템 오류가 많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만 만들어진 거고 아직 그 실용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보고 만들어진 제도 같아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불편하거나 아직 해보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제도적으로만 앞서 나갔고 그 실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만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많은 핵심 교양 수업의 경우는 출석 체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 오히려 수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처럼 월요일, 수요일 총 2번으로 나눠지는 과목임에도 수요일에는 과목이 전혀 뜨지 않는 어플상의 오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교무팀 관계자분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이용에 불편한 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도입 초기고 3월은 적응 기간이다 보니 교수님과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가 개교 이래 이 수업 출결 방식을 바꾼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그 전자 출결 방식으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은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교수님과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더욱더 스마트한 동국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DKBS 뉴스의 이혜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수업을 하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꼭 해보았던 일명 팀 프로젝트.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스크린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여러 생기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만들어진 스마트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좋은 환경에서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스마트 강의실. 김지우 기자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장소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스마트 강의실입니다. 현재는 공통교양 수업을 진흥관에 위치한 두 곳의 스마트 강의실에서 청강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핵심 교양 수업들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업을 듣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팀과제인데요. 의견을 모아 수렴하고 정리하는 데 꼭 필요한 컴퓨터와 키보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대형 스크린까지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첨단 시설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강의실이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수업에 참여하셔서 학습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이 강의실이 보다 이제 널리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강의실이 되지 않을까. 많이 활용을 해주십시오. 학생들을 위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교내 시설들. 이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DKBS 뉴스 김주희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학교의 생활을 더욱 구체적이고도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DKBS 교육방송국인데요. 학우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번 교내의 모든 소식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한 교육방송국입니다. 이번 17년도를 맞이해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은 바로 중요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하던 기존의 뉴스 방식 틀을 깨고 학생들에게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총 4개의 오디오 생방송을 학생들이 편히 듣고 즐길 수 있도록 영상으로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의 라디오 방송은 각기 소재도 분위기도 다르기에 골라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기획된 방송 의도는 학우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체계적인 방송 기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이용한 SNS를 통해 신속하고 친근한 방송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소식을 전달하는 DKBS.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언론 매체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상 DKBS 뉴스 이혜린이었습니다. 매년 새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향긋한 꽃처럼 찾아오는 분들이 있죠. 바로 20대 첫 관문을 통과한 신입생 분들입니다. 대학이란 작은 사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궁금한 점과 자신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으실 텐데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저희 DKBS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2017 새내기들의 생활도 시작되었습니다. 첫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인 만큼 다른 재학생들보다 더욱 열정 넘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요. 몇 가지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글로벌 경제통상학부 17학번 정현탁입니다. 저는 간호학과 17학번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생활에 여유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네. 고교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되게 한적하고요. 되게 복잡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고등학교에서 운동을 잘 안 해서 대학 가서는 좀 운동 좀 하고 네, 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뭐 봉사활동 많이 해보고 싶고요. 뭐 고아원 이런 데서 많이 해보고 싶고 동아리 활동은 지금 동궁에서 활동하려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영타가 1년 뒤에는 군대를 가야 할 텐데 그동안 운동 군대 가서 열심히 하고 무사히 군대 갔다 오기를 바란다. 1년 후에는 못 노니까 지금 열심히 놀자. 17학번 신입생들의 밝은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더욱 개선된 동국대에서의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격주간의 소식을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 동국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이번 준비한 소식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노트 배부, 사랑을 전하는 헌혈 행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참회 법회, 그리고 동아리 간담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20일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스마트 노트 배부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1일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 정각원 법당에서는 3월 참회 법회가 열렸습니다. 상국 스님이 진행하신 이번 법회에서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통해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2일 용맹로에서는 사랑을 전하는 헌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헌혈을 통해 봉사에 참여했던 동국인들, 봄처럼 따뜻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22일 원효관에서는 중앙동아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7학년도의 사업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학우들과 함께 어울려져 학교 생활의 질을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메인 뉴스 스마트 동국 어플에 대해 덧붙여 이야기해드리자면 학생과 교수, 학업에도 유용되어지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크고 작은 다소한 문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스마트한 동국대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KBS 뉴스 주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